요즘 세계 곳곳에서 중국인들의 도를 넘는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국에서까지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카페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이 소탕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탈리아 정입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3세예요. 내 할아버지는 구소련 시절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1세대였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수많은 고려인들이 한밤중에 화물열차에 실려 낯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고향을 떠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전전하던 할아버지는 생존을 위해 러시아어와 중앙아시아 문화를 익혔고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터전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은 결국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갔고 그곳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애매했어요. 너는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러시아인? 파키스탄인? 저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고 그렇다고 완전히 파키스탄 사회에 녹아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항상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고민 속에서 성장하면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고려인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외부인 취급을 받았고 사업을 하려 해도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한국어도 못했고 한국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저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 도로를 놓고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아니더라도 중국이라면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나라였고 사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처럼 보였어요. 무엇보다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좋아서 외국인으로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에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처음 중국에 왔을 때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무역업에 뛰어들기로 했어요. 파키스탄에서 수요가 많은 중국산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시장 조사도 철저히 했고 중국어도 열심히 배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철저한 내부자가 되거나 외부자로 철저히 배척당하는 것 둘 중 하나였어요. 중국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돈을 돌렸고 외국인에게는 유리한 거래를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현지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폐쇄적인 태도와 배타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들의 비즈니스 방식이었어요. 가격을 속이고 계약서를 조작하는 건 기본입니다.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끝까지 돈을 주지 않는 상습적인 사기예요. 뒷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날도 피곤한 하루였어요. 중국 업체와의 미팅에서 또다시 이유 없는 계약 변경을 당했고 돈을 먼저 보내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대의 태도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고 나와 카페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지만 중국어로 빼곡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그 계약서 원래 내용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방금 통화하는 거 들렸어요. 중국에서 사업하시면 이런 경우 자주 겪으실 텐데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가 정확히 문제를 짚어낸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계약 조건이 계속 바뀌어서 좀 헷갈리네요. 그가 계약서를 힐끗 보더니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거네요. 원래 없던 조항이 추가됐어요.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 못 돌려받는다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상대방이 취소하더라도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중국에서의 힘든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결국 저는 그와 연인이 되었고 몇 년 후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커피 원두 수입과 카페 운영 노하우를 익혀왔기에 자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사업은 결국 실패했지만 이곳에서는 다를 거야. 한국 사회는 중국과는 달랐어요. 우선 계약서에 적힌 대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가면 매물을 주지 않아도 일을 처리해 주었어요. 또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덕분에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5년이 지나자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정착했구나.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 손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느 날 한 중국인 남성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오래 생활했던 덕분에 저는 한눈에 그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경험이 썩 좋지 않았던 탓인지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부터 들었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혼자 와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켜고 시간을 보내는 손님들도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메뉴를 주문하며 앉아 있었어요. 이틀, 사흘, 그리고 한 주가 지나도 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같은 메뉴를 주문했고 다른 음료나 디저트는 한 번도 시키지 않았어요.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가끔은 창밖을 유심히 살펴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이상하다고 단정 짓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독 직원들의 움직임을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몇 번이고 주방 쪽을 힐끔거렸어요. 특히 직원들이 바빠질 때마다 시선이 주방 문 쪽으로 향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카페 근처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페 앞에서 서성이는 중국인들,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짧게 대화를 나눈 후 흩어지는 모습. 가끔은 카페 안으로 들어와 메뉴판을 본 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반복되는 패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척했지만 분명히 연관이 있는 듯했어요. 혹시 내 카페가 어떤 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도 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게 애써 의심을 떨쳐내려 하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바쁜 날이었어요. 손님이 많아서 직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운터 쪽에서 한 직원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저 손님이 주방 문을 열려고 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이 가리킨 방향을 보니 그 중국인 손님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의 시선을 의식하자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아, 미안합니다. 그냥 안쪽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주방은 직원들만 드나드는 공간이고 손님이 궁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카페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남자는 이미 여러 번 직원들이 바쁠 때마다 주방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닙니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했다가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들은 카페를 오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주변을 서성이던 사람들 중 일부는 카페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끼리는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마감을 하던 중 카페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카페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커튼 너머로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중국인 손님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 모양을 유심히 보던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불을 껐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발신번호 없이 온 문자 내용은 조용히 있어라 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남편인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 씨, 카페에 좀 와줄 수 있어요?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카페 창밖으로 붉은 불빛이 번쩍였어요. 카페 안에 있던 중국인 2명이 순간적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곧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깥에서 서성이고 있던 다른 중국인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경찰차가 멈추자 경찰관들이 빠르게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카페 앞을 서성이던 외국인들을 유심히 살폈어요. 경찰이 서서히 다가가자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명이 몸을 획 돌려 골목 쪽으로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중국인들도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저놈들 도망친다. 뭔가 수상한 놈들이다. 지원 요청해. 경찰이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경찰관들이 곧바로 추격을 시작했고 카페 안에 있던 나 역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무작정 도로를 가로질러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이 재빠르게 쫓아가 길목을 차단했어요. 그는 방향을 틀어 골목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다른 경찰이 가로막았습니다. 멈춰. 그는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봤지만 경찰들이 이미 그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이 한 발 빨랐습니다. 경찰은 그의 팔을 붙잡고 그대로 땅에 눌러 제압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필사적으로 주변 상가,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경찰은 무전기로 위치를 공유하며 포위망을 좁혀갔어요. 그는 건물 틈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그는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경찰은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가볍게 팔을 꺾으며 제압했어요. 이렇게 도망쳤던 중국인들은 전원 검거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즉시 몸을 수색하자 그들의 가방과 주머니에서 다수의 위조 신분증과 여권이 발견되었어요. 경찰관들은 즉시 체포된 사람들의 휴대폰도 압수했고 거기서 다수의 불법 거래 메시지와 조직과 관련된 명단이 확인되었습니다. 체포된 중국인들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잠입해 활동하는 조직원들이었고 신분을 위조하여 국내 범죄에까지 연루된 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 인근 지역에도 지원을 요청했어요. 곧 여러 명의 경찰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되어 철저한 주변 탐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 사건은 단순한 신고로 시작됐지만 한국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거대한 중국 범죄 조직을 밝혀내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모든 중국인들이 연행된 뒤 경찰관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자기네 나라처럼 두려워하며 신고 못할 줄 알았나 봅니다.
신고해주신 덕분에 큰 사건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원이었어요.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 카페가 그들의 활동 거점으로 이용될 뻔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에 발견하셨던 표식이 이들의 내부 신호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표식이 붙은 곳은 조직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인식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거점으로 사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작은 스티커 하나가 결국 이 사건을 풀어내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경찰은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내 카페의 CCTV 영상도 가져갔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의 증거와 함께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어요. 사건이 정리되면서 주변 상가 주인들도 몰려와 상황을 물었고, 경찰은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앞으로도 철저히 순찰하고 점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사건은 단순히 내 카페에서 일어난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이 범죄 조직은 경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로 인해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되었어요. 경찰관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바로 달려온 민호 씨와 함께 한동안 카페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안하게 지켜봤던 일들이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나는 이제야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한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번 사건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범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안전한 사회가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나는 카페를 운영하며 겪었던 이 특별한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작은 의심이라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다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수법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들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척 다가오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배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은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손님인 척하며 접근했지만 결국엔 카페를 장악하려 하고 더 나아가 불법적인 활동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어요. 이들은 결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범죄 조직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들의 행동이 방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불법과 범죄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출동하며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단순히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철저한 법 집행과 신속한 대응을 보이는 국가는 드뭅니다. 많은 나라에서 중국 범죄 조직은 경찰과 결탁하거나 부패한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부패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이 확실하게 지켜져요. 이 나라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보호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찰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들 모두가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사회가 유지됩니다. 작은 의심이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서요. 경찰과 국민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쉽게 발붙이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저를 환영해주고 도와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한국인들께 깊은 감사를 느껴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며 저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나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인 범죄자들도 한국에서는 결코 발붙일 수 없습니다. 강력한 한국 경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국민들, 그리고 깨끗한 행정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범죄 조직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고하고 감시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더욱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